방목형 부모가 차라리 낫다. 안녕하세요. 응애응애 응애맘이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세 자녀의 엄마예요. 아이들이 성장한 시간을 돌이켜보면 부모의 양육 방법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양육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권위적인 부모 유형과 방목형 부모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안 하면 화를 내시거나 제대로 못하는 행동이 보이면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은 어떤 일을 완성할 때까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아이들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요? 아직 미숙하잖아요. 그럼 실수나 실패를 자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시간을 못 기다려주시고 화를 내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너 안 돼. 하지 마. 야야야야 이리 가져와봐.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아이 스스로 해보고 실수하더라도 또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뺏으십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여자아이는 보통 어릴 때는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순종하면서 눈치를 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행동을 골라서 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오면 학교 가기 싫어한다던가 우울해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 증상이 생깁니다. 남자아이는 엄마 미워! 아니야! 싫어! 하면서 엄마를 불신하게 되고 억눌린 감정으로 사춘기가 되면 더 크게 반항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온 후에야 내가 너무 우리 애한테 닥달했나 봐 후회하시고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 엄청 괴로워하십니다. 친하게 지내는 동생네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이 딸이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한대요.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네 딸이 얼마 전에 요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조리기구를 다 사줬는데 조금 하다가 하기 싫다고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가 요리할 때 옆에서 어떻게 했어? 아이고 쬐깐한 게 뭐를 하겠나 싶고 위험해서 옆에서 거의 다 내가 해줬지요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너가 너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요리를 재밌게 막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누군가 잔소리를 막 하고 끼어들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 너의 딸도 기분 좋게 요리를 하려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하기 싫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너의 딸이 뭔가 하고 싶어 하면 그냥 지켜만 봐줘.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딸한테 에이구 이번에도 또 찌끔하고 실증을 내는구나. 넌 끝까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했다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하는 게 못 믿어서 잔소리를 하고 주객이 전도되어 엄마가 거의 다 완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빼앗는 거예요. 이럴 경우 아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더 심해지면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방목형 부모입니다. 방목형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하게 합니다. 아이가 실수를 해도 바로 개입하지 않고 잔소리도 안 합니다. 이런 육아 방법은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똑똑하게 타고난 아이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많은 경험을 해본 아이에게 칭찬하는 뜻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를 경험한 아이는 10개를 경험하고자 할 것이고 10개 이상을 알게 된다고요. 자율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본 아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런 아이들은
공부 쪽이나 사업 쪽이나 엔지니어 등등 여러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성공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방목형 육아가 차라리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팁! 방치형 육아 방법이 방목형 육아 방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방치형 육아 방법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부모는 지가 알아서 잘 크겠지 생각하시고 부모님 할 일에만 집중하십니다. 요즘 워킹맘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일하면서 육아를 정말 힘들게 해서 얼만큼 힘든지 다 압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아이를 방치하시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어차피 바쁘니까 하며 무기력한 아이가 되고 또 많이 외로워하며 게임 같은 것에 빠지기도 하지요. 우리 자녀들 갓난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뒤집고 안고 기고 걸을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도전하다가 드디어 걷기를 성공하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돌 1년 정도 되면 걷기 시작하죠. 늦게 걷는다고 우리 아이한테 왜 이렇게 늦게 걸어? 하고 다그쳤나요? 왜 아직도 못 걸어? 하면서 혼내셨나요? 갓난아기 때는 다그치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했잖아요. 그냥 기다려줬더니 스스로 걷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커가면서 엄마의 욕심도 커가는 걸까요? 혼자 양말 신기가 서툴면 엄마가 신겨주고 숟가락질이 서툴면 엄마가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 엄마가 자꾸 해줘서 쉽게 해결을 했던 아이는 커가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엄마가 해주기를 바라고 스스로 도전하지 않지요. 그러면 엄마들은 화가 나서 넌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이걸 못해? 하고 혼냅니다. 아이는 이때 난 이런 것도 못하는 하찮은 아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4살 때부터 목욕을 스스로 하도록 했어요. 비누나 위험한 물건은 미리 치워놓고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물놀이를 하면서 샤워 타올로 스스로 몸을 문지르라고 했어요. 그냥 목욕이 아니라 목욕놀이가 되는 거예요. 쫑아, 쩡이야, 목욕 다 하면 엄마한테 말해 해놓고 마음껏 목욕놀이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할 일을 합니다. 엄마, 목욕 다 했어요! 하면 저는 비누칠을 간단히 해주고 샤워기로 쉬리리 아이 몸과 머리에 있는 비누기만 제거해주면 끝! 그러고 나서 수건 하나씩 꺼내주고 스스로 물기를 닦고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석구석 물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옷도 절반 정도 걸치고 다 입었다고 만세!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로션을 발라주면서 남은 물기도 닦아주고 혼자서도 목욕도 잘하고 옷도 잘 입었네 칭찬해주면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이런 목욕놀이 광경을 보시고 쫑이 내는 밥만 해주면 밥도 혼자서 먹지 목욕도 지네가 다 해. 나는 어린애들을 저렇게 키우는 사람 처음 본다 하시면서 좀 못마땅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즐겁게 하는 방목형 육아 방법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가서도 준비물 챙기기, 숙제하기 등등 스스로 할 일을 큰 스트레스 없이 잘 해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내공이 쌓이도록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오늘부터 제발 그냥 놔두세요. 스스로 옷 입는 게 서툴다고요? 그냥 놔두세요. 몇 달 지나면 좀 더 세련되게 입어요.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형놀이를 한다고요? 그냥 놔두세요. 게임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요리사가 꿈이라며 요리를 자주 하는데 칼이 위험하다고요? 자꾸 무딘 칼을 주고 그냥 놔두세요. 뼈 부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번 상처 나면 그 다음부턴 요령이 생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유롭게 방목으로 키워주시고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때 그때 와, 지금까지 혼자 할 수 있었어? 웬만하면 너 스스로 할 텐데 어떤 게 어려웠어? 또는 엄마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볍게 도와주라고 하는 그 부분만 도와주시고 살짝 빠지세요. 완성은 아이가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시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쭉쭉 생길 거예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 지금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응애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